지난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 그림은 정상회담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주요 합의사항은 대북 정책을 공조하기로 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했죠.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하기로 했고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을 하기로 한 것 등입니다. 통상 정상 간의 만남은 사전에 조율된 의제를 다루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거지요. 따라서 정상 간의 합의사항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셈이죠.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가 몇 달 동안의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CNN은 이번 공동성명에는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몇 가지 짚어볼까요? 첫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고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 되었으니 비핵화보다는 핵 감축 협상을 하자고 할 것이므로 여전히 북핵 협상은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 그 협상의 방법을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트럼프의 탑다운 방식도 아닌 다른 방법인 것이죠. 잘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으로 표현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와 같은 실패는 거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탑다운 방식이 아닌 버튼업 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회담 등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약속을 해야 정상 간의 만남도 갖겠다는 것이 바이든의 이야기죠. 두 번째, 여기에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의 약속에 기초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죠. 즉, 트럼프가 한 약속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번 회담에서 협상 의지를 전하면서도 공동선언 안에 담긴 북한의 인권 문제나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요. 오늘은 병역법을 공부합니다. 국방의무와 병역법, 병역의 종류, 병역 판정에서부터 입영 소지까지의 절차, 병무 행정, 벌칙 등이 그 내용이 됩니다. 병역이란 국가의 국방력 구성을 위한 국민의 인적 부담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요구됩니다. 국방력은 전투 승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직접 전투 행위에 투입되는 군비, 즉 병력과 무기 장비가 그 기본이 됩니다. 병력의 기본은 병력과 무기 장비이죠. 병역은 이 병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과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생사를 초월한 부담으로 국민의 의무 중에서 가장 신성한 의무입니다. 병역 제도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죠. 병역 제도는 크게 의무병 제도와 지원병 제도로 나눕니다. 의무병 제도란 모든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개병주의에 따라 일정한 나이에 이른 국민이 나라의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병역에 복무해야 하는 제도이죠. 이 의무병 제도는 다시 징병제와 민병제로 나눕니다. 징병제는 국민 개병주의에 입각해서 정예화된 군을 조성하려는 제도입니다. 민병제는 국민 개병을 기본으로 하면서 경제적으로 군을 양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국, 미국 등이 해당됩니다. 군의 간부는 지원으로 전 국민은 단기간 군사훈련을 받고 자가에서 종사하면서 매년 일정 기간 군사훈련을 통해서 전술을 연마하여 유사시 동원 소집되어 전시체제로 편성합니다. 스위스의 민병제가 그 예입니다. 의무병 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죠. 장점은 교육훈련을 철저히 시킬 수 있으므로 군대의 단결이 강하고 통제 및 지휘가 용이합니다. 많은 현역 병원을 적은 비용으로 보유할 수 있고 전역 후에도 예비 병력으로 유사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단점은 국민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복무 기간이 짧아 능력이나 기술 숙달 정도도 미흡합니다. 국가 강제력에 의해 소집되므로 군 복무의 동기 유발 또한 적다는 점 등이 단점입니다. 지원병 제도는 국가와 국민이 합의하여 또는 계약에 의해서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직업 군인제는 장교, 부사관 등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자가 지원에 의해서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모병제는 자유로운 의사로 군별, 병과별로 지원하여 계약에 의해 병역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의용병 제도는 헌신 또는 순국의 정신으로 지원하는 자들을 응목해 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십자군 전쟁 시의 기독교인의 참전이 그 예입니다. 지원 동기가 보수를 생각하지 않는 점이 다른 모병제와 다르죠. 용병 제도는 지원병을 모집해서 계약으로 급여와 복무 연한을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용병들은 보수가 주목적인 것입니다. 프랑스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병 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죠. 장점은 지원자를 장기 복무시킬 수 있으므로 국민의 부담이 적고 병원의 기능 및 정신력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술을 숙달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군복무를 함으로 보다 적극적인 근무가 가능하죠. 한편 단점은 국방을 일부
국민 등에 맡기는 것이므로 국가 존립상 극히 불합리하고 유사시 병원 보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민군 간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단점 등이 있습니다. 이 두 제도 중에 어느 제도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시 등 국가 위급 전망 시에는 의무병 제도를 택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나라들이 징병제를 택하고 있고 안보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들은 지원병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징병제가 기본이죠. 그리고 직업군인은 지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해공군에서는 모병에 의하고 있습니다. 병역 제도의 세계적인 추세는 의무병 제도에서 지원병 제도로 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냉전 종식 등에 따른 안보 환경 변화, 전쟁 양상의 변화 등 때문이죠. 전쟁 양상이 어떻게 변했나요? 무기체계와 전문기술요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으로 과거의 보병 위주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이죠. 헌법 39조에 국방 의무가 규정되어 있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곧 병역법이죠. 국방 의무의 주체는 자국민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접적 병력 형성 의무는 병역법 징집 대상자인 대한민국 남성이죠.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는 모든 국민이 부담합니다. 헌법상 국방 의무는 그 성격에 따라 적극적, 소극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적극적인 국방 의무는 국군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의미를 말하며 관련법으로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 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소극적 국방 의무는 군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관련법으로는 징발법 등이 있습니다. 병역법 3조에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역법은 강제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원에 의한 임의적인 병역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는 국가로부터 병역에 복무할 것을 명령받는 지위를 말합니다. 그 성질은 복역 명령을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의무인 것이죠. 따라서 병역 의무 면제라 하면 단순한 복무 면제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복역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지위가 설정된 것을 말합니다. 종교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와의 관계가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로 다뤄왔었죠. 이 강의 초기에도 한번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종교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와의 관계는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문제가 됐던 근거 조항은 병역법 88조 1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양을 기피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쟁점 사항은 개인의 기본권과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는 충돌하는 헌법 가치 우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죠. 양심에 의해서라는 이유로 몇몇 사람들은 병역 의무를 거부해 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매년 500여 명의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이름으로 전과자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2018년 이전까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90% 이상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가끔 있었지만요. 이때까지 헌재와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병역법 88조 1항은 합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월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그해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과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합니다. 당시 판례를 살펴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법 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병역 의무 부과와 구체적인 병역 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양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2018년에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 병역법을 개정하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대체 복무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대상으로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서 합숙을 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는 대체 복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체 복무요원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편입되며 금년 5월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된 사람은 1208명이라고 합니다. 한 20대 청년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가는 걸 거부하고 대체 복무를 신청했는데 이 제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